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1월 13일은 연방정부가 제정한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부터 113년 전인 1903년 102명의 한인 이민 선구자는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3일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올해 한인상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동연회장, 뉴욕 한국국악원의 화려한 진도 북춤 공연으로 미주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시작됩니다. 민승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뉴욕 한인회가 50만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는 뉴욕 한인회가 56주년 되는 해입니다. 새해는 꼭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재정립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들의 활약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 대상은 이동우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동우 씨는 캐치킬 3,500클럽을 통해 환경보존 실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김충정 박사, 김전 목사, 박윤숙 씨 등 총 6명이 부문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김동식, 유창원, 최홍경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회장의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 내 바로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포공청회와 언론 홍보 등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10일 퀸즈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이사회를 열고 뉴욕 한인회관 투자회사 설립건을 가결시켰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뉴욕 한인회관 내 옆 건물 소유주와 함께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뉴욕 한인회 재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이미 뉴욕 한인회관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인 MHP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 유치 규모 목표는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했고 투자 유치에 따른 재개발 방식은 신축과 증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재개발안이 구체화되면 동포사회 공청회와 언론 홍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관 매각 및 장기리스 의혹에 휩싸였던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가 이번에도 충분한 홍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회사 설립건을 추진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한인 커뮤니티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석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로부터 뉴욕 한인회관 건물 투자 유치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사전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들이 모금으로 마련한 뉴욕 한인회관의 투자 여부를 마치 민승기 회장 본인의 개인 건물처럼 결정할 수 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민승기 회장이 회관 건물을 둘러싼 이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역대 회장단을 찾아와 회관 매매를 접촉했던 브로커가 회관 옆 건물 브로커와 동일 인물이라면서 당시 브로커들은 구매자에게 향후 뉴욕 한인회관 건물과 묶어 재개발을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관 투자 재개발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역시 초당적 제재 법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마르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메넨데즈 그레이엄 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루비오 가드너 안에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관리들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 등이 담겼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코커 위원장과 두 개의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국 영웅기장은 6.25 참전 용사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수여하는 명예기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에 사는 참전 용사들은 기장 수여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올해는 해외 거주 참전 유공자들도 호국 영웅기장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10일 올해부터는 국외 거주 6.25 참전 유공자에게도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6.25 참전 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 달리 특정한 업적 등을 기려 수여하는 일종의 기념장입니다. 호국 영웅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이후 63년 만에 2013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계기로 국내 생존 6.25 참전용사 17만 9천여 명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5,40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호국 영웅기장이 예산 문제 등으로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해외에서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받게 되는 인원은 4,407명에 달합니다. 거주국별로는 미국이 3,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51명, 호주 159명, 브라질 58명, 일본 5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난 6일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뉴욕주 하원 의원 3명이 나섰고 멀티 스폰서로 뉴욕주 하원 의원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올해는 반드시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주 하원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습니다. 반면 토니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주도했던 주 상원 내 동해병기 법안은 2년 연속 가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하원 본회의 상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캐서린 놀란 교육위원장이 여전히 동해병기 법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에는 4,000명의 유권자가 재외 선거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 재외 공간 가운데 선거인 등록자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 선거 등록 결과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욕 총영사관에는 3,99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 11만 5,359명의 3.4%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공간 중에는 2번째, 전 세계 공간 중에는 4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난달 28일 1.2%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참여했던 재외선거인이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인 수가 많이 늘었다며 영구 명부제에서 미등재된 재외 유권자들에게는 별도로 이메일과 전화 안내를 통해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를 세계 공간별로 보면 일본 대사관이 6,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5,524명, LA 총영사관이 4,536명 등으로 뉴욕 총영사관보다 앞섰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자는 82,529명으로 등록률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한식당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식의 고급화를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시작된 조리사 교육 현장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을 목표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2교시 후 첫 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한식 장인의 손길에서는 정성이, 교육생들의 눈길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한식의 고급화를 주제로 한식의 면상 차림과 육수 만들기 등 다양한 소스 개발 등을 교육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임미자 한식 조리기능장은 강의 내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며 남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분들이 한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소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새로운 한식 요리법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올가나이즈한 그 레시피를 갖고 하다 보니까 훨씬 이렇게 그동안 하던 요리 스타일이 아닌 요리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저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금은 옛날 배웠던 거하고 지금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뭐 소스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그 배합,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게. 델리 가게라든가 이것을 한식하고 같이 이렇게 퓨전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왔는데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오늘 하루. 조리사, 홀서비스, 경영주, 컨설팅까지 총 4개 과정으로 무료 교육이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한식 전문가 양성을 통한 미국 내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센터가 주최하고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후원합니다. 전통 음식!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지난주 뉴욕 일원 한인사회는 또 아동학대 소식에 떠들썩했습니다. 퀸즈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주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아동안전위해를 중범으로 간주하고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올해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